많은 사람들은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 여행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나 환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되고요. 대륙을 횡단하는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비행기도 있고 자동차나 기차로 여행을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20년 전에 자동차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서부 빅토리아까지 대륙 횡단을 해본 저는 기차로도 횡단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륙 횡단 기차 여행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몇 나라의 기차 여행이 있죠. 일단 세계에서 가장 긴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무려 일주일간 9,288km를 달리는 기차 여행. 두 번째는 대륙 횡단 열차로 여행을 하면서 로키 산맥의 멋진 풍경을 포함해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이어지는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캐나다의 횡단 열차가 있고요. 이외에도 호주의 인디언 퍼시픽 열차, 미국의 대륙을 횡단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암트랙 등 면적이 넓은 나라들마다 각국의 개성에 맞게 대륙 횡단 열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캐나다에 사는 저는 당연히 다른 나라의 대륙 횡단 열차를 타기 전에 우선 캐나다의 대륙을 횡단해야 해서 이번에 비아레일 더 캐네디언을 타고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4박 5일 총 4,466km를 커버하는 캐나다 횡단 열차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열차의 예매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보죠. 기차의 출발역은 토론토와 밴쿠버에서 여행자가 정해서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더 캐네디언 1이라고 불리고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기차는 더 캐네디언 2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토론토에서 사는 저는 일부러 밴쿠버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탔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차로 대륙을 횡단할 때 토론토에서 로키까지 가는 길이 멀기도 했지만 또 그 중간의 풍경들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 자칫 여행이 지루해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토론토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약 3일이 지난 후에나 로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밴쿠버를 출발해 한 이틀간 로키 산맥을 즐기고 나머지 3일간은 말 그대로 기차 여행으로 힐링을 하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각자가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차표를 예매하는 방법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기차표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차는 사실 장거리 이동 수단이라기보다는 수백만 원을 지불하면서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차이기 때문에 일반석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기차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기차가 다른 로컬 기차들과는 다르게 엄청 느리고요. 보통 중간역들이 10시간 이상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관계로 일반석은 잠을 자기에도 불편하거니와 식사 문제도 샌드위치 같은 것으로 대충 해결을 해야 하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성수기 말고 1월부터 4월 말까지 좌석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대륙 횡단이 아닌 하룻밤을 자야 하는 여행이라도 일반석 말고 최소한 벌스칸을 이용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를 들어서 할인 기간의 가격을 놓고 보죠. 만약에 토론토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일반석과 최저가의 침대칸인 벌스칸의 가격을 비교해보면 약 300달러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대륙을 횡단하지 않고 토론토에서 위니펙까지만 간다고 하면 약 200달러 정도 차이가 나고요.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석 대신 침대칸을 이용하면 편안한 잠자리는 물론 고급 레스토랑급의 세끼 식사가 제공되고 또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이 기차를 타본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대륙 횡단 열차 수입원의 대부분은 프레스티지 승객들로부터 나오고 그 외에는 가성비 면에서 굉장한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기차가 아닌 자동차로 여행을 했다면 기름값, 호텔비, 식대 등등 대충 계산을 해봐도 기차표값 이상이 나오게 되니까요. 일반석은 그렇게 마치고요. 이제부터는 클래스별로 나누어지는 침실, 흔히 침대 칸이라고 하는 슬리퍼 플러스와 가장 고가의 프레스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레스티지실은 2인용으로 되어 있는데
룸 안에 화장실, 샤워실, 더블 머피 침대, TV, 그리고 기차 여행 내내 주류 포함해서 모든 음료가 서빙되는 등의 많은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요. 가격은 보통 1인당 캐나다 달러로 약 5,000달러 이상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비수기, 성수기를 가리지 않고 항상 매진이라서 거의 10,000달러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아레일이 이 구간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실질적인 수입원이죠. 여름 같은 성수기에는 프레스티지 칸을 추가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수입이 꽤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10,000달러를 지불하면서까지 굳이 길고 지루할 수 있는 이 기차 여행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한데,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어느 노부부의 경우 매년 이 기차 여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기차가 인기가 높은 이유를 알 듯 모를 듯 하겠더라고요. 다음은 슬퍼 플러스 3가지의 침대 칸이 있는데요. 먼저 각 칸별로 설명을 하고 나서 할인된 기차표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벌스라고 낮에는 일반석과 비슷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밤에만 침대로 바뀌는 침대칸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의 침대칸인데요. 밑에는 창문이 있어서 위보다 가격이 조금 더 높은데, 사실 낮에는 의자로 변해 있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지 않을 것이라 굳이 돈을 더 내고 밑에 칸을 이용할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개인적인 공간이 없어서 좀 불편한 면이 있고, 특히 휴대전화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충전을 할 수 있는 컨센트가 없어서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잠자리와 개인적인 공간이 있냐 없냐의 차이 말고 식사나 샤워 등의 이용은 모두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인들과의 공동생활에 불편이 없으시거나 여행 비용이 많지 않은 젊은 여행자분들이라면 굳이 공간이 협소한 캐빈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컨셉도 화장실과 복도에 있고 스낵칸에서도 충전이 가능하니까 요령이 있으신 분들은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도둑에 대한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5일 동안 중요한 카메라와 지갑 말고는 모두 자리에 두고 돌아다녔는데 승무원들도 도둑에 대한 걱정은 없다고 할 정도로 기차가 안전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물건들을 넣고 다닐 수 있는 조그만 가방들을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캐빈이라고 불리는 1인실과 2인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상당히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지내는 것인데, 방 안에 개인용 변기와 간이 세면대가 있고 침대에서 24시간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기차 여행하는 내내 방에 있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통 돔카나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요. 기차에 숨어 지내려고 여행을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기차표 값을 하나로도 저렴하게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격은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기간인 1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의 경우 2인실의 가격이 1인실보다 약 500~600달러 더 비싸고요. 1인실의 가격이 벌스보다 약 500~600달러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차표 가격이 시즌마다 언제 할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비아레일로부터 이메일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표 가격이 성수기 때와 비성수기 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죠. 지금 7월에 예약을 한다는 것도 어려울 것인데 그나마 한두 자리가 남은 게 약 2,000달러네요. 캐빈들은 전부 매진이고요. 가을 단풍 기간을 볼까요? 조금 내렸네요. 벌스가 1,376달러, 1인실이 2,800달러, 2인실이 4,200달러. 엄청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비성수기와 할인 기간을 통해서 티켓을 구매하면 되니까요. 비아는 매년 대형 할인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40% 이상의 기차표 값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기차표를 구입해서 이번에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이용해서 에드먼턴에서 토론토까지 캐빈 4-1을, 그리고 연말에 하는 할인 기간을 통해서 밴쿠버에서 에드먼턴까지 벌스석 예약을 했는데요. 이때 벌스는 40%, 그리고 캐빈카는 25%의 할인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비교해보면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의 정상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표를 예매한 것이죠. 성수기 때는 표를 구하기도 힘든 것뿐만 아니라 가격이 엄청나죠. 8월에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1인실의 가격이 3,500달러네요. 제가 예매한 표와는 거의 2,000달러 차이가 나죠. 제가 여행했던 비슷한 시기의 표값과 비교를 하면 비슷하긴 한데
1년 전에 표를 예매를 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구입을 하면 할인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할인 기간도 필요 없죠. 만약에 6개월 정도 기간 안에 표를 구입한다고 하면 40% 정도의 할인을 이용해야 하고요. 아무튼 캐나다 횡단 기차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부지런하게 표값을 체크하시고 비용을 절약해서 여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렇게 기차표 값을 세이브하면서 밴쿠버로 가는 비행기 표값과 여러가지 경비 등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캐나다 횡단 열차 여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So it's like above zero, below zero. Wow. What mountain did you say that was called? Mount Sham. Sham? Okay. Right on. I was waiting for a good pun to come out there. Love it.